누르라고. 눌렀다고. 선생님의 말을 다 이나, 부르네.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이불 따뜻해? 포근해? 오케이. 멸치의 꿈. 어느 날 멸치대감이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잘 대접받은 망둥이는 용이 될 좋은 꿈이라는데, 무시당한 가자미는 낚싯바늘에 걸릴 몹쓸 꿈이라네요. 좋고 나쁜 것은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진대요. 착하게 행동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꿈을 꾸든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옛날 동쪽 바다에 3,000살 먹은 멸치 대감이 살았어. 하루는 멸치 대감이 낮잠을 자다가 신기한 꿈을 꾸었단다. 이게 무슨 꿈일까? 누가 꿈풀이를 해주면 좋을 텐데. 대감님, 서쪽 바다에 사는 망둥이 대감이 꿈풀이를 기가 막히게 잘한답니다. 가자미의 말에 멸치 대감의 얼굴이 환해졌어. 그래? 당장 가서 모셔오너라. 가자미는 서둘러 길을 떠났어. 서쪽 바다까지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지. 상어떼에게 잡아먹힐 뻔한 적도 있고, 문어다리에 맞아 까무러칠 뻔한 적도 있지만, 가자미는 포기하지 않고 부지런히 헤엄쳐 갔단다. 망둥이 대감을 모셔가면 멸치 대감이 크게 칭찬할 거야. 가자미는 한 달 넘게 헤엄쳐서 망둥이 대감 집에 도착했어. 대감, 동쪽 바다 멸치 대감께서 꿈풀이를 부탁하셨습니다. 저와 같이 가시지요. 멸치 대감이 부르시면 당연히 가야지. 망둥이 대감은 얼른 짐을 챙겼어. 가자미는 망둥이 대감을 모시고 다시 험한 길을 나섰단다. 어서 오십시오. 고생이 많으셨지요. 멸치 대감은 망둥이 대감을 반갑게 맞이했어. 귀한 음식을 차려놓고 정성껏 대접했지. 그런데 가자미에게는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안 했어. 죽을 고비를 넘기며 고생했는데 말이야. 대감,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망둥이 대감이 묻자 멸치 대감은 기다렸다는 듯이 꿈 이야기를 했어. 갑자기 하늘로 붕 날아올랐다가 갑자기 땅으로 툭 떨어지고 어디론가 둥둥 떠가더니 하얀 눈이 내리고 뜨끈뜨끈 덥더니만 또 오늘은 또 오들오들 추워졌지요. 멸치대감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망둥이 대감이 호들갑을 떨며 말했어. 대감께서 용이 되실 꿈입니다. 멸치대감의 눈이 휘둥그레졌어. 뭐라고요? 하늘로 붕 날아오르는 것은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간다는 뜻이지요. 땅으로 툭 떨어지는 것은 세상을 보살피러 내려온다는 말이고요. 옳거니! 멸치대감이 맞장구를 치자 망둥이 대감은 신이 나서 말을 이었지. 둥둥 떠가는 것은 용이 되어 구름을 탄 것입니다. 눈이 내리다 덥다가 추워지는 것은
신통한 힘으로 날마다 날씨를 바꾼다는 뜻입니다요. 허허허, 내가 용이 된다니. 멸치대감은 좋아서 웃고 또 웃었어. 내가 3000년이나 살면서 돌을 닦은 보람이 있구려. 용이라네, 용이야. 그런데 좋아 죽는 멸치대감을 누군가 노려보고 있었지. 바로 망둥이 대감을 데려온 가자미야. 나한테는 칭찬 한마디 안 해주더니 저리도 좋을까? 아이고 분해. 잔뜩 뿔이 난 가자미는 씩씩대며 소리쳤어. 용은커녕 구렁이도 못 될 꿈입니다. 참으로 한심합니다. 그런 엉터리 꿈풀이가 어디 있답니까? 가자미의 말에 멸치대감은 웃음을 뚝 멈췄어. 네 이놈! 지금 뭐라고 했느냐? 감히 어디서 그따위 소리냐? 그럼 네가 꿈풀이를 해보거라. 가자미는 폭포수 떨어지듯 꿈풀이를 좔좔 쏟아냈지. 하늘로 붕 날아오르는 것은 낚싯바늘에 낚여 휙 올라가는 것이지요. 땅으로 툭 떨어지는 것은 어부의 망태에 떨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둥둥 떠가는 것은 망태에 담겨 흔들흔들 가는 것이고요. 멸치대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 그러거나 말거나 가자미는 계속했지. 하얀 눈은 소금이 슬슬 뿌려지는 것이고 석쇠에 놓여 구워주니 뜨끈뜨끈 덥다가 부채질할 때면 오들오들 추워지는 게지요. 그러니 결국 반찬거리가 되어 사람 목구멍으로 넘어갈 꿈입니다. 멸치대감은 화가 나서 두 눈이 벌컥 뒤집혔어. 멸치대감은 가자미의 왼쪽 뺨을 냅다 후려쳤지. 어찌나 세게 쳤던지 가자미의 왼쪽 눈이 오른쪽 뺨으로 가 붙어버렸지 뭐야. 무엇이? 이런 고얀 놈! 아이고 내 눈! 이 모습을 본 망둥이는 어찌나 놀랐는지 눈이 툭 튀어나오고 말았어. 꼴뚜기는 제 눈도 어찌 될까봐 얼른 눈을 빼서 꽁무니에 감췄지. 그 모양을 본 메기는 하도 웃어서 입이 쭉 찢어졌어. 병어는 입을 다물고 웃음을 참다가 입이 오목하게 들어가 버렸지. 이렇게 해서 동쪽 바다 물고기들은 요 모양 요 꼴이 되고 말았단다. 그런데 말이야, 도대체 누구의 꿈풀이가 맞는 걸까? 이야기 속 우리 문화. 돼지 꿈을 꿀까? 똥 꿈을 꿀까? 똑같은 꿈을 두고 망둥이 대감과 가자미의 꿈풀이가 참 다르구나. 그나저나 누구의 꿈풀이가 맞을까? 둘 다 틀렸을지도 모르지. 사람들은 누구나 잠을 잘 때 꿈을 꾼단다. 그런데 어떤 꿈은 꾸고 나면 기분이 좋은데 어떤 꿈은 영 기분이 나빠. 그래서 예부터 사람들은 뭔가 생생하게 기억나는 꿈을 꾸고 나면 이게 무슨 뜻일까 궁금해하면서 꿈풀이를 해왔단다. 꿈에 용이나 돼지가 나오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거라 기대하면서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고, 반대로 기분 나쁜 꿈을 꾸고 나면 꿈자리가 뒤숭숭하구나 하면서 말과 행동을 조심하며 지냈어. 아기가 태어날 것을 알려주는 꿈도 있다고 여겼지. 탱글탱글 잘 익은 열매를 따거나 예쁜 꽃신을 갖게 되거나 포동포동 귀여운 돼지가 품 안에 들어오는 꿈을 꾸면 우리 집에 예쁜 아기가 태어나려나 하며 기뻐했단다. 그렇다고 옛날 사람들이 꿈풀이를 무조건 믿은 건 아니야. 멸치 대감의 꿈처럼 꿈풀이는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모든 일이 그 풀이대로 맞아 떨어지는 것도 아니니까. 그저 좋은 꿈을 꾸면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고 나쁜 꿈을 꾸면 그만큼 몸가짐을 조심하며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던 거란다. 여보게, 그 꿈 나한테 팔게나.
옛날에는 좋은 꿈을 꾸고 나면 그 꿈을 다른 사람한테 팔기도 했어. 어떤 꿈이 좋은 꿈이었냐고? 글쎄, 어디 한번 살펴볼까? 최고의 꿈, 용꿈. 옛사람들은 용꿈을 꿈 중에 으뜸으로 여겼어. 용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상상의 동물인데 그 힘이 대단하단다. 그래서 용꿈을 꾸면 돈도 벌고 건강도 지키고 벼슬길에도 오를 수 있다고 여겼대. 최고의 꿈이 될 만하지? 돈을 벌어들이는 꿈, 돼지꿈. 돼지꿈은 가장 널리 알려진 좋은 꿈이야. 꿈에 돼지가 나오면 이런저런 행운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는데 특히 벌, 돈을 벌 꿈이라고 여겼어. 돼지를 한자로 돈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 우리말 돈이랑 소리가 같아서 그렇다고도 한단다. 좋은 일이 일어날 꿈, 똥꿈. 똥이 꿈에 나온다면 어떨까? 더럽고 냄새나는 똥을 보았으니 나쁜 꿈일 것 같지만 옛사람들은 똥꿈을 꾸면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여겼단다. 아마도 농사를 짓는데 똥이 귀한 거름으로 쓰였기 때문일 거야. 이야기랑 놀자. 멸치대감과 친구들이 바닷속을 노니는구나. 멸치대감에게 뺨을 얻어맞는 바람에 왼쪽 뺨에 붙어있던 가자미 눈이 오른쪽 뺨에 가 붙었구나. 그 모습을 보고 놀란 망둥이는 눈이 툭 튀어나오고 병어는 그만 입이 오목하게 들어가 버렸네. 메기는 입이 쭉 찢어지고 꼴뚜기는 자기 눈도 어떻게 될까봐 꽁무니에 감춰버렸고 말이야. 멸치대감과 물고기 친구들의 생김새를 떠올리면서 바닷속을 채워보렴. 멸치대감과 그 친구들을 붙여 푸른 바다를 채워주렴. 팥하라범과 토끼 가족. 팥하라범네 팥밭에 맛있는 팥이 열렸어요. 토끼 가족은 몰래 팥밭에 들어가 팥을 따먹었지요. 팥하라범은 날쌘 토끼들을 잡으려고 갖은 애를 다 쓰지만 번번이 놓치고 말아요. 팥을 둘러싼 쫓고 쫓기는 과정이 유쾌하고 재미있게 펼쳐지는 이야기랍니다. 옛날에 팥농사를 아주 잘 짓는 팥하라범이 살았어. 허허, 올해도 팥이 잘 익었구나. 팥하라범은 벙긋벙긋 웃으며 팥밭을 바라보았어. 바로 그때 뒷산에 사는 토끼 가족도 팥밭을 바라보며 침을 꼴깍꼴깍 삼켰지. 팥하라범이 집으로 들어가자 토끼 가족은 쪼르르 팥밭으로 달려갔어. 아빠 토끼는 꼬투리를 꺾어 커다랗고 붉은 팥 알갱이를 탁탁 털었어. 엄마 토끼는 아기 토끼들 입에 팥 알갱이를 쏙쏙 넣어주었지. 아이, 맛있어. 입속에서 팥 알갱이가 톡톡 터졌어. 그때 팥할아버지가 울타리 너머로 그 모습을 보았네. 누가 내 팥을 다 먹는 거야? 팥할아범은 화가 나서 집 밖으로 뛰쳐나왔어. 팥알아범이다. 도망가자. 토끼 가족은 깡충깡충 산속으로 달아났지. 다음 날 팥할아범은 작대기 끝에 그물을 매달고 팥밭에 꼭꼭 숨었어. 토끼들이 또 오면 몽땅 잡으려고 말이야. 때마침 토끼 가족이 쫑쫑쫑 팥밭에 들어왔어. 요놈들 다 잡아버리겠다. 팥할아범이 작대기를 휘두르며 달려나왔어. 날랜 토끼 가족은 요리조리 왔다 갔다 팥할아범 양만 잔뜩 올리고 달아났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토끼 가족은 팥을 먹으러 왔어. 팥할아범은 덫을 놓고 구덩이를 파놓았지만 번번이 토끼 가족을 놓치고 말았지. 에휴, 이러다 내 팥밭이 다 망가지겠네.
파다라범은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어. 그러던 어느 날 파다라범에게 기막힌 꾀가 떠올랐어. 그래, 내가 죽은 척하면 토끼들이 마음 놓고 다가오겠지? 그때 몽땅 잡아버리는 거야. 파다라범은 숨소리가 안 나게 대추로 콧구멍을 콕콕 막았어. 곶감으로 입도 꽉 틀어막았지. 그리고 팥밭에 누워 꼼짝도 안 했어. 팥을 먹으러 온 토끼 가족은 파다라범을 보고 깜짝 놀랐어. 저런, 파다라범이 죽었나 봐요. 엄마 토끼의 말에 아빠 토끼는 조심조심 파다라범에게 다가가 두 귀를 쫑긋 세웠지. 훅, 숨을 안 쉬어. 정말 죽었나 봐. 그러자 엄마 토끼가 훌쩍훌쩍 눈물을 흘렸어. 파다라범네 팥이 제일 맛있었는데. 아기 토끼들도 엄마를 따라 앙앙 울었지. 우리가 볕이 잘 드는 곳에 묻어주자. 토끼 가족은 커다란 상자 안에 파다라범을 눕혔어. 파다라범, 하늘에 가서도 맛있는 팥을 기르게나. 토끼 가족은 상자를 들고 낑낑 산을 올랐어. 토끼 가족이 열심히 구덩이를 파는데 갑자기 파다라범이 벌떡 일어났어. 내가 죽은 줄 알았지? 토끼 가족은 너무 놀라 도망도 못 치고 풀썩 주저앉고 말았어. 파다라범은 토끼들을 모조리 붙잡았지. 집에 돌아온 파다라범은 가마솥에 토끼 가족을 집어넣었어. 아궁이에 불을 지피려고 보니 어라? 불씨가 하나도 없네. 파다라범은 이웃집에 불씨를 빌리러 갔어. 쉿, 지금이야. 토끼 가족은 살금살금 가마솥에서 빠져나왔지. 바로 그때였어. 파다라범이 불씨를 들고 마당으로 들어오는 거야. 얘끼 이놈들! 어딜 도망가려고? 파다라범은 우당탕 달려들고 토끼 가족은 후다닥 도망쳤어. 정신없이 쫓고 쫓기는 바람에 마당은 난장판이 되었지. 토끼 가족은 잽싸게 달려서 울타리 사이로 쏙쏙 빠져나왔어. 마지막으로 막내 토끼가 미끄러지듯 몸을 던지는 순간 이놈! 잡았다! 파다라범이 막내 토끼의 뒷다리를 콱 움켜잡았지 뭐야. 그런데 막내 토끼가 하는 말 좀 들어봐. 헤헤, 그건 내 다리가 아니라 울타리 나무지요. 뭐라고? 파다라범은 엉겹결에 뒷다리를 놓고 옆에 있던 울타리 나무를 잡아챘어. 그 순간 막내 토끼는 울타리 사이로 쌩 빠져나왔지. 내 다리 맞는데 속았지롱. 토끼 가족은 깡충깡충 산속으로 도망가 버렸단다. 파다라범과 토끼 가족은 아직도 싸우고 있을까? 아니면 사이좋게 팥을 나눠 먹고 있을까? 이야기 속 우리 문화. 서리하다 밭을 망치면 안 되고 말고. 팥을 마구 따먹은 토끼들을 잡으려고 파다라범이 안간힘을 쓰네. 힘겹게 일군 팥밭이 망가질까봐 걱정이 돼서 그럴 거야. 옛날 이 할미 어렸을 적에는 먹을거리가 많지 않아서 늘 배가 고팠어.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남의 밭에 몰래 들어가 곡식이나 과일을 따먹는 장난도 쳤단다. 이런 아이들의 장난을 설이라고 했지. 살금살금 참외밭에 들어가 주인 아저씨 몰래 통통한 참외 안에 똑 따서 베어 물면 무더위 목마름이나 배고픔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어. 이때 아이들이 서리하는 모습을 보고도 슬쩍 눈 감아주는 마음씨 좋은 주인 아저씨도 있었단다. 한창 클 나이에 얼마나 배고프면 서리를 했을까 싶어서 말이지. 물론 눈물이 쏙 빠지게 아이들을 혼내는 주인 아저씨도 있었어. 서리를 하다가 덩굴을 잘못 밟으면 밭이 다 망가지거든. 주인 아저씨라고 배고픈 아이들 마음을 왜 몰랐겠니? 다만
정성껏 일군 한 해 농사를 망칠 수도 있어서 아이들을 코되게 꾸짖을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래서 아이들도 서리할 때 밭이 다치지 않게 조심조심 들어갔어. 또 주인 아저씨가 눈 감아 줄 만큼만 그 자리에서 먹고 집으로 싸가진 않았단다. 옛날에는 논밭을 어떻게 지켰을까? 논밭의 곡식과 과일을 함부로 따먹으면 논밭 주인이 속상해 하겠지? 옛날 사람들은 소중하게 일군 논밭을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단다. 밭을 지키는 원두막. 원두막은 수박밭이나 참외밭을 지키려고 지은 막이야. 밭이 한눈에 보이도록 높은 곳에 지었지. 농사일에 지친 마을 사람들은 바람이 잘 통하는 원두막에서 땀을 식히거나 새참을 먹으려고 잠시 쉬어가곤 했단다. 참새를 쫓는 허수아비. 벼를 쪼아먹는 참새는 논밭을 해치는 큰 골칫거리였어. 사람들은 참새를 쫓으려고 논에 사람 모양의 허수아비를 세웠지. 참새들은 허수아비가 농부인 줄 알고 놀라서 달아났단다. 아이들이 부르는 새 쫓기 노래. 아이들은 들판을 달리며 새를 쫓았어. 그때마다 큰 소리로 새 쫓기 놀이를 불렀지. 이 논에서 후여, 저 논에서 후루루. 노래를 부르다 보면 새를 쫓는 지루함도 달랠 수 있었어. 이야기랑 놀자. 밭은 맛있는 보물 창고란다. 옛날 사람들은 주로 농사를 짓고 살았어. 풍년을 기원하며 1년 내내 정성껏 논밭을 일구었지. 봄이면 겨우내 얼었던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렸어. 여름이면 주렁주렁 열린 수박이나 참외를 따서 먹으며 한여름 무더위를 식혔지. 가을이면 감, 사과, 대추 등 알알이 잘 익은 열매를 따먹었어. 겨울이면 열매 가운데 씨앗으로 쓸 것들을 골라두고 한동안 쓰지 않을 농기구를 정리했단다. 싱그러운 밭에 잘 익은 열매 스티커를 붙여주렴. 박박 바가지. 깊은 밤, 외딴 초가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도둑은 어리숙하게 짝이 없어요. 들키지 않으려고 온갖 동물의 소리를 흉내내더니 바가지를 뒤집어 쓰고는 박박 바가지 했다나요? 그 소리에 고개를 끄덕이는 할아버지도 재미있지요. 엉뚱하고 순박한 인물들과 함께 흉내내는 말의 재미를 느껴보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살았어. 어느 쌀쌀한 봄밤, 할아버지랑 할머니는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었지. 아이고, 몸이 으슬으슬하구먼. 할아버지는 이불을 푹 뒤집어 썼어. 밤이 깊어갈 무렵 할아버지 집에 도둑이 숨어들었어. 도둑은 바짝 움츠리고 살금살금 툇마루에 올랐지. 그런데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는 거야. 삐거덕, 삐걱, 삐거덕, 삐걱. 아이고, 이러다 들키겠네. 도둑은 심장이 발랑발랑 뛰었어. 영감, 뭔 소리 못 들었어? 잠귀 밝은 할머니가 물었어. 할아버지는 너무 졸려서 가까스로 대꾸했지. 그야, 쥐들이 설치는 소리겠지. 찍찍, 찍, 찍찍. 간이 콩알만해진 도둑은 재빨리 쥐 흉내를 냈어. 아니야, 이건 쥐 소리가 아닌데. 영감이 좀 나가보구려. 할머니가 보챘지만 할아버지는 끙 돌아 누워버렸어. 쥐가 아니면 고양이 소리인 거지. 야옹. 야옹.
도둑은 다시 고양이 흉내를 냈어. 무슨 고양이 소리가 저렇담? 할머니는 옷을 챙겨 입으며 일어나 앉았어. 영감, 아무래도 좀 이상해요. 일어나서 한번 나가 보구려. 할아버지는 귀찮아서 아무렇게나 둘러댔어. 에이, 고양이가 아니라 개요, 개! 멍멍멍, 왈왈왈. 도둑은 또 얼른 개 짖는 소리를 냈어. 아니야, 저건 우리 바둑이 소리가 아니야. 꼭 사람이 내는 소리 같구먼. 할머니의 말에 도둑은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 그런데 할아버지가 또 이러는 거야. 개가 아니면 소겠지, 소! 네. 도둑은 진땀을 뚝뚝 흘리며 소 울음소리를 흉내냈지. 아니라니까요. 외양간에 잘 메어놓은 우리 누렁이가 왜 툇마루에 와서 울겠어요? 할머니가 따지자 할아버지도 대꾸를 못했어. 눈만 껌뻑껌뻑하다 슬며시 일어나 앉았지. 소가 아니면 그게, 그럼 코끼리인가? 코끼리라니. 도둑은 식은땀이 주르르 흘렀어. 아이고, 코끼리라는 놈은 본 적도 없는데. 도둑은 몸을 베베꼬며 머리를 쥐어짰어. 그러다 결국 이런 소리를 냈지. 끼리, 끼리. 에구머니, 뭔 소리래? 영감, 이게 코끼리 울음소리요. 글쎄, 난들 아나. 그게 아닌 것도 같고. 아이고, 우리 마을에 코끼리가 어디 있어요?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마구 밀어댔어. 빨리 일어나서 좀 나가봐요. 할아버지는 하는 수 없이 꾸물꾸물 일어났어. 도둑은 깜짝 놀라 후다닥 부엌으로 달아났단다. 할아버지는 마당을 슬쩍 훑어보고 휘적휘적 부엌으로 향했어. 어떡하지? 어디에 숨지? 도둑을 안절부절 갈팡질팡하다가 마침 눈에 뜨인 물독으로 들어갔어. 그러고는 동동 떠있는 바가지를 잽싸게 머리에 뒤집었었지. 할아버지는 부엌을 휘휘 둘러보다가 물독에 떠있는 바가지에 눈이 갔어. 이건 바가지가 맞나? 할아버지는 바가지를 톡톡 두드렸어. 도둑은 까무러치게 놀라 얼떨결에 소리쳤지. 바가지. 바가지. 허허, 박박거리는 걸 보니 바가지가 맞네. 맞아.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로 들어갔어. 할멈, 그건 바가지 소리였어. 이제 맘 놓고 잠이나 잡시다. 아니, 바가지가 어떻게 소리를 낸대요? 바가지. 바가지. 그러던데. 아이고, 그놈이 바로 도둑놈이지 뭐요? 뭐라고? 도둑놈! 그제야 번쩍 정신이 든 할아버지는 몽둥이를 들고 부엌으로 뛰어들었어. 하지만 도둑은 벌써 꽁지가 빠져라 달아나던 참이었지. 도둑은 숨이 차 헉헉대면서도 얼빠진 듯 중얼거렸단다. 바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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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 속 우리 문화. 올해는 바가지가 풍년이로구나. 도둑이 바가지 소리까지 흉내내더니 결국 혼쭐이 나서 달아났구나. 그나저나 박박 바가지라니 참 재미있는 도둑놈이야.
바가지는 박이나 나무 속을 박박 파내어 만든 오목한 그릇이란다. 지금이야 플라스틱으로 예쁘게 만든 바가지를 주로 쓰지만 옛날에는 집에서 기른 박이나 통나무로 하나하나 만들어 썼어. 주렁주렁 열린 박과 조롱조롱 매달린 조롱박이 보기 좋게 여물면 똑 따서 반을 갈라 속을 박박 긁어낸 다음 가마솥에 넣고 푹 삶았지. 그런 다음 햇볕에 잘 말려두면 멋스러운 바가지가 만들어졌단다. 통나무 속을 정성스레 파내어 바가지를 만들기도 했는데 통나무로 만든 바가지는 웬만해선 깨지지 않을 만큼 튼튼했지. 바가지는 쓰임새가 참 많았어. 장독에서 장을 꺼낼 때 쓰는 장조랑 바가지, 쌀을 푸는 쌀바가지, 물을 푸는 물바가지, 이름도 다 달랐지. 바가지는 벼 이삭을 먹으려고 날아온 새들을 쫓을 때도 썼단다. 바가지를 시끄럽게 두들기며 호이! 호이! 하고 소리치는 거야. 혼례를 마친 신부가 신랑 집으로 들어올 때는 박을 통째로 가져다가 깨뜨렸어. 사람이 죽어서 관을 옮길 때도 문 밖에 바가지를 엎어놓고 발로 밟아 깨뜨리는 풍습이 있었지. 바가지가 쫙 하고 깨지는 소리가 온갖 귀신들을 물리쳐준다고 여겼기 때문이란다. 어떤 바가지가 마음에 드니? 박이나 나무 속을 박박 파내어 만든 바가지는 모양도 쓰임새도 가지가지란다. 요즘은 시골에서조차 보기 힘든 바가지 구경 한번 해볼까? 작고 귀여운 조롱박 바가지. 조롱박은 호리병처럼 생긴 박이야. 요것으로 바가지를 만들어서 간장도 뜨고 물도 떠먹고 했단다. 커다란 박으로 만든 바가지. 지붕 위에 열리는 커다란 박을 반으로 쪼개서 만든 바가지야. 밥도 담고 반찬도 담고 쓰임새가 참 많았단다. 통째로 만든 똥바가지. 통나무 속을 박박 긁어내어 만든 똥바가지란다. 옛날 사람들은 똥도 함부로 버리지 않았어. 똥바가지에 똥을 모아두었다가 논이나 밭에 뿌려 거름으로 사용했지. 씨앗을 담은 뒤웅박. 뒤웅박은 박을 쪼개지 않고 꼭지 부분에 주먹만한 구멍을 뚫어서 속을 비워낸 거야. 주로 다음에 뿌릴 씨앗을 담아서는 바람이 잘 통하는 헛간 기둥에 매달아 소중하게 보관했지. 쥐나 벌레가 씨앗을 먹지 못하게 하려고 구멍은 일부러 작게 냈단다. 이야기랑 놀자. 초가지붕에 박이 주렁주렁 열렸구나. 옛날에는 가을만 되면 집집마다 초가지붕 위에 박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단다. 처음에 박은 손바닥만하게 작고 솜털도 보송보송 나 있어. 그러다 큼지막하게 자라서 단단해지지. 손톱으로 꼭지 부분을 콕콕 찔러봤을 때 손톱 자국이 남지 않으면 박이 잘 여문 거란다. 그러면 박을 똑 따다가 반을 가른 뒤 속은 박박 긁어서 간장에 고춧가루 넣어 조물조물 무쳐 먹고 박 껍데기는 푹 삶아서 바가지를 만들었지. 크고 작은 박 스티커를 붙여 멋진 지붕을 만들어 주렴.